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CPI 발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CPI 내용인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월가의 전문가들의 물론 맞고 틀리고 있겠지만 컨센서스라 해서 가운데 값은 정확히 맞췄다는 거죠. 여하튼 너무나 딱 맞추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됐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조금 밀리길래 조금 밀리나 했더니 그래도 결국 다시 쭉 밀려 올라가면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장중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3대 지수가 계속 올랐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 역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요. 어찌됐건 작년 7월 이후 어제는 4일 이상은 9월 이후였는데요. 2개월을 더 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닷새째 올라간 건 7월 이후 처음 일단은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보셨겠지만 뉴스 보셨겠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수치만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헤드라인 CPI 6.5%, 근원 CPI 5.7%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근원 서비스랑 근원 상품만 또 따로 보겠는데요. 서비스는 역시 7%나 올라가면서 약간 숨고르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고요. 근원 상품이 2.1% 부스입니다. 부스 2.1% 올라가서 그림으로 보시면 서비스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원은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또 하나 뜯어보면 주거 비용의 상승세 그 그림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약간 그 세 번째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약간 쑥색 같은 건데요. 완만하게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간 적이 없는 것이 되겠고요. 제일 급하게 위에 작년 6월에 40%나 올라갔던 에너지를 비롯해서요. 나머지들은 운송비라고 내면 항공요금 이런 거 많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메디케어도 약간 의료비도 약간씩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계란이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밀가루 이런 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려간 것은요. 여러 번 저희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여드린 인플레이션 트래커란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저도 아침 확인해 봤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못한 거는 스마트폰 가격이랑요. 텔레비전이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애플이나 삼성이 비싼 거 제외하고는 많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흥미로운 거가 제가 오늘도 수치가 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1년 만에 여기 와서 보면 소고기 값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2022년 12월과 2011년 12월을 보면 고기값이죠. 스테이크 이런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전이 워낙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식당 요금 많이 올라간 건 역시 서비스, 임금의 문제였다고 같고 제가 찾아봤더니 베이컨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일반 고기 이런 것들이 좀 가격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제품화되기 전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내려간 거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CPI 보니까 예상치 부합했는데 왜 시장의 반응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댓글도 있는데 그 보니까 자꾸 뜯는 것 같아요. CPI 네, 그렇죠. 보고 코어 CPI 보고 이번엔 슈퍼코어를 보고. 그렇죠. 네. 어저께 기억하시죠? 그저께 보도했던 JP모건의 예상치 6.4에서 6.5면 한 1.5에서 2% 정도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아쉽지만 그제 이미 선반영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많이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약간 아쉽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산 거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근원 CPI와 그 서비스가 하나 빠졌는데요. 근원 서비스 CPI 중에서 하우징을 제외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근원 서비스는 7%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 하우징을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 0.12%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3%. 그래서 어제까지 보여드렸던 건 5.5%랑 11월 4.73%였는데요. 12월에 이게 3%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판은 뭐다? 어제 그제도 보여드렸던 거에 빨간색 기억하시죠? 기대 정치금리 추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 결정판인데, 지금 보시면 1월 10일 오늘 날짜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빨간색 있죠. 네. 어저께 혹시 그림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면 어저께 다시 돌려보시면 이 빨간 거가 제일 위에서 약간 붙어 있거나 조금 내려가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훅 내려갔죠, 지금요. 1월 12일자가. 어제 대비 일주일 대비 한 달 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5% 넘는다고 정책 금리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목소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2023년 말, 2024년 말 전까지 해서 지금의 당초 예상보다 조금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0년 모기지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 이런 추이가 지금 조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를 네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것도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시간 12월 날 오전에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 목요일 날 오전에 발표됐고요.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밤에 발표됐는데요. 또 시점부터 해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막 내려가면서요. 오늘 지금 3.4% 수준까지 3.42, 3.41까지 떨어지거든요. 어저께 3.5. 그저 지난 주만 하더라도 이게 3.78 막 간다는 얘기, 다시 간다는 얘기 했었는데 훅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가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지수랑 오늘의 주가랑과 상관없이 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아직까지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요. 폴 브라더스라는 기업을 투자기관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곳이 있었대 모기지 금리가 고점을 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서둘러서 얘기하는 감이 분명히 없진 않지만 모기지 금리도 지금 꺾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도 똑같죠. 쑥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반면에 엔화가 지금 최종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엔화는 엔달러에 딱 이틀간에 2%가 넘게 엔화가 달러 대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어떤 약세가 정말 기조적으로 더 갈지 어떨지는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상당수는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유로랑 달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방크나 일부 다수는 1.1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1.07 정도 되는데요. JP모건은 0.95, 페러티가 다시 깨진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여하튼 다수는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엔달러는 지금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가격도 4, 5, 6 최고치를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거의 장중에 물론 선물이지만 1,900달러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마지막 가격은 1,893, 94 정도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어제 CPI 발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공교롭게도 수많은 한 6분, 7분 정도가 뭐 본인의 워낙 스케줄들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기자를 만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비슷해요. 결론은 지금 연준의 역할이 아직도 남았다는 톤은 똑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중간중간 디테일은 약간 다릅니다. 연준 인사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이 물론 올해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목소리 얘기가 궁금해 여기실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 오늘 제일 먼저 언론에 노출이 된 인물입니다. 두 분이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패트릭 하커인데요. 올해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다들 일반적이고 금리 더 올라? 몇 번일지 모르지만 몇 차례 더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요. 그러나 작년 11월까지는 75bpc 4번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75bpc 올리던 시대는 지나간 듯이란 표현을 썼어요. 지나간 듯.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에서 보면 다소는 좀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면에 연방은행 세인트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는 약간은 좀 오늘도 역시 호키시의 매파적 발언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CPI 발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더 긍정적이죠. 분명히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지만 5% 이상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은요. 5% 이상 금리 인상들 빨리 가야 되는 거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의 GDP 나오면 4%가 4분기가 나오는데 4% 성장까지 나오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 이렇게 견조한 성장으로 인해서 리세션 국면은 피할 수 있다라는 근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을 우리가 보면 정말 엄청난 리세션이 있고 마일드 리세션인데 이번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일드 리세션의 가능성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대표에서 마지막에 써놓은 말이 되겠는데요. 네. 그 앞으로요 어떻게 됐건 간에 과거 10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뭐 시티뱅크도 그런 얘기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리만 사태 이후 특히 팬데믹 전후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높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상당 기간 이분 얘기는 quite a whil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이라는 썼는데 상당 기간 기존 대비 높은 명목 금리가 일상화된 시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3, 4년 동안 아니 길게 보면 10년 동안의 초저금리 시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물론 이게 수준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과거의 그런 이거를 그대로 제가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과거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 특히 성장주들 흔히 말해서 3번, 4번의 성장주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임플리케이션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좀 볼 텐데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보니까 디즈니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매주 주말에 그 오전 9시에 주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특집으로 월간 미즘이 올해 첫 번째 월간 미즘이랍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배당 투자 별로 저희가 다룬 적이 없는데요. 오전 10시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캐릭터처럼 디즈니부터. 누가 그리신 거죠? 이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저희 팬이 계시는데 팬이 아. 직접 그 이걸 돈 받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되게 잘 그리셨어요. 그때 수건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수건의 수건. 표현, 네, 수건에 맞아요. 이 그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없던데.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수건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예. 디즈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 오늘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어. 나이키 전 회장 마크 파커라는 분이 신임 회장으로 됐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여기 들어와서 넬슨 펠츠라는 분인데 이사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좀 잘 된다 안 된다 반대가 많은데요. 또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나오면 주가는 좀 반등하는 좀 강한 얘기가 이제 상례인데요. 오늘 여하튼 어찌되었건 디즈니가 오늘 3.6%는 올라가면서 특징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결국 기가 팩토리의 확장 이슈가 계속 있죠. 어제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텍사스 공장을 확장한다.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뭐 테슬라로 들어간다. 뭐 그러면서 뭐 예비 토킹을 뭐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 잠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었는데요. 상해 공장을 확장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역시 블룸버그 빨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정확한 얘기는 지금 그 중국 정부나 테슬라가 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특히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가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자동차 운행하는 그 기록을 스타링크 아시잖아요. 네. 인공위성으로 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테슬라 측 얘기는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스타링크에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런 거를 명목상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하튼 정확한 이름으로 알 수 없다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테슬라는 오늘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내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 밤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밤부터 은행주가 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이제 델타 항공 비롯해서 항공주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요. 4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예상과 달리 2배 정도로 높여놨어요.
가이던스 자체를요. 그러면서 주당 50센트, 70센트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2배가 나온다는 얘기하니까 주가는 9%나 급등했고요. 항공주 ETF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핵심주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우리 여돈 앵커 기억나세요? TSMC. 네, 작년에 결국은 여돈 앵커의 주주인 버크셔 해스에 밀려갖고 1등한. 안타깝게 2등한. 준우승했잖아요. 안타깝죠. 네네. 안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깝죠. 근데 네. 여튼 그렇게 왜들 TSM을 얘기하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매출은 약간 부족했고 이익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가이던스도 약간 부족했고요. 얘기하면서 지금 여전히 올해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만 월가에서 투자가들은 끝까지 문맥을 보니까 하반기, 4분기에는 좋아질 바닥을 치는 거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석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늘 TSM이 6%나 급등했고요. 또나 반도체 ETF, SOXX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활용한 3배짜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여튼 이게 기본이 되는 거가 SOXX인데요. 오늘 1.2% 오늘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는 5% 이상, 그러니까 5일째 올라가면서 1% 오늘 반등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좀 있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아주 오늘 어떤 제프리스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린 거 있고요. 오늘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난 작년에 처음 갭 하락했을 때의 가격과 거의 이제 $10 수준은 붙었어요. 아직 갭으로 완전히 회복은 못했는데 그래도 6월 바닥에서 어떤 100%가 올라간 주식입니다. 스타벅스와 더불어서 반등폭이 큰 건데요. 일부에서는 특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이 먼 미래의 이익을 갖고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상당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5종목을 관심주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넷플릭스가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까지 정리해 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